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번 주 조금 다른 의미 부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새롭게 아주 작은 다짐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또 한 주의 새로운 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활기를 세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카톡은행 출범으로 시작된 국내 IT 기업의 이 핀테크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1일부터 카톡은행이 업무를 시작했죠. 이 다음 카카오가 금융결제월 및 이 시중은행 16곳과 손을 잡고 카톡판 전자지갑인 뱅크월렛 카카오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은행 계좌를 뱅카에 등록해놓고 이 최대 50만 원까지 돈을 충전하면 상대방 계좌번호는 몰라도 이 카톡에 등록된 친구에게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점심값 나눠내기, 축의금 보내기 같은 소액 송금이 카톡 한 번으로 해결되는 셈인 거죠. 또 모바일 현금 카드에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능을 활용하면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서비스 중인 이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결제 위주의 서비스라면 이 뱅크월렛 카카오는 오프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 대상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00만 명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톡이 본격 이 스마트폰 밖 오프라인 상거래로 활동 무대를 넓힌 겁니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한 이 핀테크가 국내에서도 이제 모바일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거래로 이어지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른바 O2O 트렌드와 결합한 것이죠. 이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 그리고 정보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결제와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에 모바일을 축으로 한 IT를 결합해 만든 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죠. 은행과 카드사 같은 기존 금융권보다 이 다수의 가입자 플랫폼을 가진 IT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 핀테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쇼핑 앱인 카카오픽이나 동네 슈퍼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 옐로아이디, 출시 준비 중인 이 카카오 택시 등 대표 서비스에 이 카카오페이와 뱅카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cm의 근거리에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이 NFC와 바코드 기술이 활용되는 거죠. 사실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모바일 시장은 너무 좋습니다. 이미 광고와 검색, SNS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IT 기업이 이렇게 결제 수단까지 갖추면 파괴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오프라인에는 배달앱이나 택시, 티켓 등 온라인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좋은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이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4천억 원, 내년에는 4조 8천억 원 규모 예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웹 기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시장인데요. 이 온라인 커머스는 모바일보다 20배 이상 큰 75조 원, 소매 상거래 시장 규모는 모바일 커머스의 170배 이상인 574조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다른 IT 기업들도 최근 들어 핀테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온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 실업을 서비스하는 SK플래닛은요, 최근 이랜드 리테일과 손잡고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실업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입점한 이랜드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이벤트 소식과 쿠폰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발송되는 식입니다. 매장 내에 설치된 골프공 크기의 블루투스 기기 비콘이 실업 사용자들에게 쿠폰을 발생합니다. 이 SK 측은 내년에는 결제 서비스를 결합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는데요.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연내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1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는 전자지갑 삼성 월렛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참 앞서 있습니다. 이 SK플래닛처럼 비콜을 활용한 페이팔 비콘이나 이 NFC로 신용카드 결제를 현실화한 애플페이는 오히려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소비자를 보유한 중국 IT 공룡들이 선두에 있는데요. 이 알리바바 계열인 알리페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쇼핑 후 세금을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NFC 텍스 리펀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텐센트와 바이두도 경쟁적으로 비슷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애플과 지불 결제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요. 이 향후 핀테크 시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정부가 핀테크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고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급성장하고 있죠. 이제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톡 지갑을 선두로 앞으로 국내에 더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섬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신비로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륙과 멀리 떨어진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육지와 분리되었고 이 섬의 생물종들은 대륙의 생물종들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후 갈라파고스 섬에만 적응한 동물들은 이 외래종이 유입되자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태계 변화는요, 갈라파고스 섬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세계 경제에서도 이렇게 독자적인 진보를 추구하다가 뒤안길로 사라지는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다케시 교수는 일본 전자제품 시장의 몰락이 이 갈라파고스 섬의 생태계와 비슷하다고 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후 독자적인 기준이나 산업 표준을 고집하다가 세계 시장과 단절되어 고립되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은 일본 전자제품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용어인데요. 한때 이 일본의 전자제품은 기술적, 성능적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내수 위주의 기술 표준과 체계만 고집한 결과 이 우수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외면당하며 결국 일본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역시 고립되었습니다. 즉, 이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후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글로벌 호환성을 무기로 일본 시장을 공략했고 한때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던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져서 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휴대전화나 TV 등 이 개별 상품에서 시작된 경쟁력 약화는 결국 일본 IT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1980년대부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일본의 대표적 선도기업 파나소닉과 소니, 샤프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 전자제품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처한 이유는 기술은 우수하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두의 위시리스트에 올랐던 이 일본 제품들은 각 분야에서 이 경쟁자를 압도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세계화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요,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되죠. 세계화 트렌드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는 세계 공용의 단일화된 표준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 시장의 1, 2위를 다투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의 IT 기업들은 이 내수 중심의 표준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한순간에 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생명력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며 국제 표준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을 따라가지 못해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겪는 사례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극복한 사례도 존재하죠.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인해 실패한 기업의 사례로는 이 필름 카메라 기업 코닥을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필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이스트만 코닥은 이제 쇠퇴하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코닥은 필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70년대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장으로의 변화를 외면하고 필름 시장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독자적 전략을 고수했죠. 그러나 그 전략은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급속히 도래하며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급속한 시장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며 과거의 영광을 누리던 코닥은 2012년 법정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현실을 마주하죠. 이와 대조적인 사례로는 IBM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BM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떠올릴 텐데요. 이 IBM은 그들의 주 무기인 사무용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고수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연합 등 후바의 주자들의 값싼 보급형 PC와 노트북 시장의 성장으로 이 시장에서 도외시되며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IBM은 고수하던 하드웨어 분야를 과감히 포기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승부수를 던졌죠. 그 후 IBM은 소프트웨어 사업 및 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개척했고 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며 획기적인 탈바꿈에 성공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 갇혀있던 IBM이 시도한 변화는 다시 한번 IBM을 최고의 기업으로 부활시킨 거죠.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대한 위험, 이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한국은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IT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세계 시장에는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이 2009년이 되어서야 출시가 되었고요. 이 국제 표준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섬을 만든 결과 국내 시장은 새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뻔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안주한다는 건 다시 갈라파고스 섬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성공적인 변화를 통해 이 갈라파고스를 벗어나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일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쟁쟁했던 IT 기업처럼 세계 시장에서 안도한다면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겪을 수가 있죠. 우리 기업들도 이 사라진 기업들을 타산지석 삼아서요. 이 세계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고 변화의 바람의 재빨을 일궈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광고로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겨울을 앞둔 패션 업계의 시즈널 광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 이 패션 업계는 겨울맞이로 분주합니다. 크게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팽배하면서요. 이 패션 브랜드사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쇄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 브랜드는 빅모델 발탁과 활발한 PPL 등을 통해 시장 선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겨울 패션 광고에서는요, 인기 많은 스타들이 다수 발탁되어서 여기저기 팬심 자극한 광고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휠라에서는요, 야누스 다운 재킷의 모델로 가장 핫한 배우 김수현 씨를 섭외했습니다. 이번 광고에서는 배우 김수현의 세련된 남자와 야생의 소년을 넘나드는 반전 연기가 돋보인다는데요.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는 얼마 전 김수현의 야누스적 매력을 담은 CF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치어 야누스라는 영상 컨셉에 맞춰 김수현은 세련된 도시남자와 설원의 야생남 두 가지 대조적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김수현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반 라이프 스타일과 스티복의 기능성, 이 두 가지 매력을 갖춘 휠라의 야누스 다운 자켓 제품 특징을 팔색조 매력의 김수현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했고요. 김수현이 가진 세련미와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흑백 화면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또 패스트 모션 기법과 페이드 인아웃의 즉각적인 전환, 하드락의 음악을 활용해서 속도감과 무게감을 높이고요. 영상의 집중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레이션에는 김수현이 직접 참여해서 제품의 강인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어필했다고 하네요. 오프로드는 모델 김영광의 매력으로 이 기능성 다운 재킷을 광고합니다. 이 공개된 광고 컨셉은 눈폭풍이 치는 설원에서 이 상반신을 노출한 김영광을 또 다른 김영광이 끌어안으면서요. 내 몸의 열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라는 체열 반사 기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이 스노우보드와 낙하산을 이용한 어드벤처 활동을 즐기는 영상을 담아서 이 겨울철에도 활동이 가능한 다운 자켓의 기능성 표현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체열 재킷은요, 옷 안쪽 체열 반사 원단이 몸에서 나오는 열을 반사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요. 허리와 손목 부분을 밴딩 처리해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기본 발수 소재의 덕다운 점퍼로 후드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라쿤이 디자인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네요. 특히 방사능 유출의 문제점으로 걱정하는 고객들을 겨냥해서 방사능 측정 와펜을 주머니 상단에 달아 방사능 노출 정도에 따라 색이 진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외 활동 시 방사능의 노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성 재킷이라고 하네요. 화승의 브랜드 머렐은요, 요즘 가장 핫한 배우 김우빈과 이나영을 기용해 이 달콤한 설산 커플룩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광고 컨셉의 메시지는 뜨거운 포옹인데요. 과연 커플룩을 겨냥한 컨셉답죠. 이번에 공개한 이 머렐 다운 자켓 CF는 캠핑을 떠난 연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CF 촬영장에서 연하남 김우빈은 이나영의 자리를 담요로 덮어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기습 백허그로 이나영을 설레게 합니다. 이외에도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모닥불을 쬐거나 눈싸움을 하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통해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머렐의 카멜 색상 다운을 착용한 김우빈은 부드러우면서도 남성적인 면모로 여심을 자극했으며 이나영도 레드 다운과 니트캡을 매치해서 청순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살려냈다는 평입니다. 한편 두 모델이 CF에서 착용한 제품은 머렐의 신상품 히트업 구스 다운으로 내부에 장착된 히트 인사이드 에어백이 누가 뒤에서 포옹하는 것처럼 온기와 포근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김우빈과 이나영의 머렐 설원 CF는 케이블 TV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EXR 코리아는 브랜드 뉴페이스로 걸스데이에 해리를 발탁했습니다. 최근 일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출연한 해리가 이번 광고 영상에서는 해리 인 EXR 훈련소라는 컨셉으로 첫 신고식을 치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속의 해리는 조교의 내레이션에 맞춰 경례와 기준 자세를 비롯해 함성을 발사하는 등 해맑은 모습으로 군대식 신고식을 연출합니다. 이외에도 광고 영상에서는 훈련소 신고식 컨셉에 맞춰 이 베레모와 카모플라즈 패턴의 의상을 착용한 채 완벽한 밀리터리 걸로 변신한 해리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리가 등장하는 EXR 광고 풀 버전은 페이스북 공식 온라인 e샵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기능성 겨울 의류,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광고 컨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각 컨셉에 맞는 스타일을 기용해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광고계도 월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이 겨울 패션 광고들 잘 살펴보시고 나름의 평가 내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다음이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코드 번호는 035720입니다. 14년도 3분기 다음 카카오 실적은 전분기 대비 1.5% 감소한 매출액 2,21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5% 감소한 308억 원으로 이 기대치이던 660억 원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 주 원인은 광고 매출 둔화 및 일회성 비용 발생입니다. 회사는 합병 전 광고 매출 성장 스토리에 큰 기대를 보였지만요.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대감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3분기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준화된 1,419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PC 부문과 모바일 부문 모두 정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쟁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가 모바일 광고 부문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조됩니다. 신규 서비스는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당사 및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CPC가 기대보다 낮았고 3분기 광고 매출 일부가 이월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합병에 따른 203억 원 상당의 일회성 비용 또한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진한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광고 부문 성장 스토리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국내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이 상승 국면에 있고요. 이 모바일 광고 시장 또한 성장할 것이며 동사 광고 모델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국내 모바일 광고 점유율은 20%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5년 플랫폼 생태계가 강화될 것이라서요. 아마 모바일 광고 점유율은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침투율은 2014년 8%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및 국내 모바일 트래픽 폭증 국면으로 침투율 또한 상승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광고 부문 매출액은 2015년 전년 대비 12% 증가한 6,4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자결제 부문 신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3분기 신규 런칭된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이 뱅크월렛 카카오는 시중 16개의 은행이 참여하며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간편결제 또한 9월 4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개의 대형 카드사와 서비스를 연계 중이며 가맹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사업 진출로 거래 대금은 2015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3,897억 원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분기 실적 부진에도 트래픽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고 모바일 광고 부문 시장 성장성이 풍부하며 국내 모바일 컨텐츠 유통 과점 체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3분기 간편결제 및 전자화폐 사업 진출로 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2,448억 원,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01% 증가한 6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다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요, 없던 외로움도 생기는 계절입니다. 이 힘든 이에게는 어찌 보면 더 힘든 추운 계절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추운 계절을 잘 견뎌내는 것,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희성 시인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마음이 불안할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면 그 불안은 곧 안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늘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 합니다. 사실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은 잘 없는데요. 누구든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다른 슬픔이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다른 외로움으로 감싸줄 때 추운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꿈이 하나로 만날 때 삶의 의미가 좀 더 뚜렷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쌀쌀한 날씨, 누군가 내 따뜻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는 아는지요? 우리 주위를 조금 더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점점 더 쌀쌀해지는 날씨,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